이번 현역가왕 시즌2는 벌써부터 역대급 기록들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출격 라인업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만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뮤지컬 배우 출신 가수나 트로트 경력이 짧은 신인들이 대거 탈락했다는 건데요. 워낙 지원자들도 많았지만 실력이 어느 정도 검증됐더라도 실제 트로트 음반을 내고 현역 가수로 활동한 이력이 없으면 과감히 떨어뜨렸을 만큼 2중 3중으로 촘촘히 걸러냈다는 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은 현역 여가수들이 뜨겁게 경연을 벌여 전유진을 트롯퀸으로 탄생시킨 프로그램이죠. 아마추어 가수 중심의 기존 다른 오디션보다 짜릿함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곧 선보일 남자편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현역가왕 남자편이 오랜 준비 끝에 마침내 이달 중순부터 녹화에 들어갑니다. 자그마치 6개월에 걸친 당금질을 끝냈습니다. 방송은 11월 셋째 주부터 전파를 타는데요. 여자편에 이어 남자편 역시 크레아 스튜디오가 제작하고 MBN에서 방영됩니다. 크레아 스튜디오는 TV조선에서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국민가수 등을 제작해 트로트 오디션 열풍을 일으킨 서혜진 PD가 새 출발한 예능 외주 제작사입니다. TV조선과 결별 후엔 MBN과 손을 잡고 불타는 트롯맨에 이어 현역가왕을 런칭해 히트시켰습니다. 현역가왕 여자편은 사상 처음으로 똑같은 포맷으로 일본 방송에서 주목을 받았고 스핀오프 프로그램 한일가왕전이 한일 양국에서 모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더구나 이번 현역가왕 남자편을 앞두고는 일본 지상파 후지TV가 일한가왕전이란 타이틀로 방송에 편성하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편의상 제가 현역가왕 여자편, 남자편으로 구분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남녀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현역가왕 시즌1, 시즌2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남자편의 공식 타이틀은 현역가왕2가 맞습니다. 당초엔 현역가왕이란 여자편 명칭과 다르게 남자편은 현역가황으로 명명하는 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얼핏 그럴듯한 장명으로 보이지만 가왕과 가황의 차별적 구분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달 전에 선보였던 현역가왕2의 추천하세요 티저는 시즌1과 시즌2의 이런 연관성을 강조하고 현역가왕 시즌1 톱7 전유진, 마이진, 김다연, 린, 박혜신, 마리아, 별사랑의 응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이끌어내는데요. 이들 7명의 주인공들이 상큼한 옐로우 컬러 드레스를 맞춰 입은 가운데 1대 현역가왕 전유진이 트로트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이라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포문을 열었고 마이진은 이번엔 남자들을 재치 발랄한 포즈와 함께 덧붙여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지난 현역가왕 시즌1이 참가자들의 정체를 베일에 가린 채 목소리만 들려주는 보이스 티저로 흥미를 끌어올렸던 반면 현역가왕2는 팬들이 자신의 최애 가수를 적극 홍보하는 신박한 기획을 적용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방송부터 큰 화제를 모은 여자 현역 가수들의 현역가왕 시즌1에 이어 남자 현역 가수들이 대거 출격하는 이번 현역가왕 시즌2는 벌써부터 역대급 기록들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출격 라인업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만 실력파 발라드 가수와 유명 래퍼까지 대중적 관심도를 폭발시킬 주인공들이 다수 포진돼 시즌1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작부터 큰 이슈머리를 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뮤지컬 배우 출신 가수나 트로트 경력이 짧은
신인들이 대거 탈락했다는 건데요. 워낙 지원자들도 많았지만 실력이 어느 정도 검증됐더라도 실제 트롯 음반을 내고 현역 가수로 활동한 이력이 없으면 과감히 떨어뜨렸을 만큼 2중 3중으로 촘촘히 걸러냈다는 후문입니다. 오디션의 특성상 일반적으로는 도전하는 주인공들의 참신성이나 신선도가 높이 평가됩니다.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는 프로그램 컨셉트에 따라 다른데요. 현역 가왕은 현역 가수들의 노련미와 스킬 등에 많은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이번 현역 가왕은 코리아 스튜디오와 MBN이 직접 투자해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에는 최소 50억에서 최대 100억 가까이 들고 통상적으로는 공연 업계에 공연 판권을 팔아 방송 제작비를 충당합니다. 공연 기획자들은 향후 1년 뒤 공연 흥행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투자를 하기에 마련인데요. 서혜진 PD가 포진해 있는 코리아 스튜디오의 경우엔 TV조선 시절부터 검증된 히트 프로그램 결과물이 어느 정도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 불가능했던 초기에는 일부 공연 판권자가 투자금의 5배 이상 엄청난 공연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실패와 성공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지금은 위험 부담에 대한 학습 효과의 두려움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악 장르까지 여러 다양한 장르가 시도됐고 트로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연 흥행에 실패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떠났습니다. 올해는 7080 가요 오디션도 도전장을 냈다가 흥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좌초위기에 놓였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오디션을 통해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고 오랜 기간 무명 가수로 활동했던 주인공이 일약 인지도를 키워가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대중은 환호하고 갈채를 보냅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트로트는 어느덧 방송의 주류 장르가 됐는데요. 트로트 가수들의 노출 빈도 또한 당연히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트로트 성인가요 시장은 크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포화 상태이고 더 이상 트로트에 대한 소구력도 이전 같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 미스터 트롯 이후 최근 5년간 종합 편성 채널에서 지상파까지 본물을 이룬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가수들이 배출됐습니다. 신인 가수들을 포함해 아마추어 가수, 심지어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는 어린이 가수들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요계에 새로 진입한 이들 젊은 가수들은 저마다 자신들만의 팬덤을 갖고 있고 그 인기와 수요는 기성 가수들을 능가합니다. 이상한 일은 인기는 있는데 히트곡이 없습니다. 라이징 스타들 중에서도 특급 반열에 오른 몇 명을 빼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남의 노래로 행사 무대에서 갈채를 받고 오랜 고생 끝에 히트곡을 낸 중년 가수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대중 스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사는 방송 노출이 절대적입니다. 기성 가수들은 오디션을 거쳐 팬덤을 형성한 라이징 스타들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은 지 오래이고 급기야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며 푸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 100년사를 관통하며 가장 오랜 기간 사랑받은 장르입니다. 그럼에도 한때는 방송에서조차 홀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트로트 가수들이 지상파 3사 사장들과 면담을 요청해 항의하고 심지어 국회로 달려가 시위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부족하면 아쉽고 넘치면 무뎌집니다. 어느 순간 트로트 장르가 넘쳐나면서 이미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로트 가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보는 것만으로 식상하고 피로감이 쌓인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십 년간 정통 트로트로 사랑받은 트로트 가수이면서 이제는 스스로 트로트 오디션을 디스해야 하는 이상한 아이러니가 반복되는 슬픈 현실입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